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자격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하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을 해야 프레임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프레임이 바뀐다. 프레임이 탄핵 프레임, 반 이재명 프레임 가지고는 이재명을 못 이겨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보다도 트럼프의 빅데이터 언급량이 2배 이상 됩니다. 트럼프가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저는 특정 후보를 누굴 지지하고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지지하기도 바빠요. 데이터 혹시 뭐 분석할 게 있나요, 우리 소장님? 그렇죠. 네,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럼 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왔네요. 네. 네. 제가 못 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채널 A와 리서치 앤 리서치. 믿을만한 데인가요? 그렇죠. 뭐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제가 이제 본부장을 역임했던 곳이고 상당히 검증돼 있고 이 조사를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다른 이야기 우리가 돌아갈 필요 없이 결국 단일화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잠시만요. 근데 어제 네. 이걸 가지고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돕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는 예. 잘못된 조사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갔거든요. 예. 그럼 예. 뭐 그렇게 참고하면 되죠. 뭐 질문 자체가 네. 잘못됐다. 제가 뭐 송영훈 변호사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하시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송영훈 변호사는 어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거를 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자체가 왜곡됐다. 예.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를 한 이 조사가 이 조사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설문이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예.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는 단일화에 동의하는 사람들 응답자에게 물어본 건데 네.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뭐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송영훈 변호사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않잖아요. 네, 뭐 네, 그 네. 의견은 그 의견대로 존중을 하면 될 일이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치솟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선거는 중요한 게 프레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레임. 팬덤보다도 더 중요한 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3F인데 하나는 판타지예요. 판타지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뭐 누가 영입이 된다, 누가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사람들이 연예인이 나올 거예요. 누가 뭐 지지 발언을 했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애플이 지지선을 했네, 뭐 반도체가 했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른바 선거의 환경을 판타지로 만드는 거예요. 한상.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팬덤입니다. 팬덤도 상당히 중요한 게 팬덤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다들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들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등장했던 하워드 딘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하워드 딘이야. 딘이 그냥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보면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CNN 조사 결과 39%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실시된 미국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비교할 때 역대 최저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대선을 가만히 보자고요. 해리스 그다음에 트럼프가 있는데 결국 버틀러 시에 가서 총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총을 맞으면서 바로 뭐가 되냐? fight. 이것도 F네. fight. 이거 이제 P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어 성적 끝장나는 거예요. figh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F.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자격이 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하냐,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을 해야 프레임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프레임이 바뀐다. 프레임이 탄핵 프레임, 그 다음에 반 이재명 프레임 가지고는 이재명을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통상 경제 그렇죠. 트럼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미국 트럼프. 왜냐하면 여러분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빅데이터 제가 지금 칼럼을 썼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금 홈페이지에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보다도 지금 뭐 대세론이 있는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보다도 트럼프의 빅데이터 언급량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2배 이상 더 많아요. 트럼프가요? 네. 저도 트럼프 그러니까 가끔 검색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꽂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미국 내에서는 뭐 자충우돌하고 뭐 춤도 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낮은지 몰라도 우리의 운명과는 매우 밀접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한국이 또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잘해줬다. 한국 very good 이러면서 상호 관세 제로 뭐 이렇게 되면 우린 좋은 거잖아요. 여하튼간에. 일단은 좋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우리의 대부분의 수출 흑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 전환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는 보는 거죠. 제가 송 변호사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치 없다가 아니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슈퍼히어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상이 방금 전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지지율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읽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데이터 전문가니까 나와서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아니 뭐 한덕수가 뭐길래 저렇게 높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상이에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피나미는. 그러니까 이 현상은 한덕수에 대해서 와 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이 가능한 것 같은데 프레임 전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기대감, 그 현상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마지막 토론이 있죠. 이 토론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또 마지막 경선에 영향을 많이 TV조선에서 하나요? 예, 오늘 10시에 네, 합니다.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다 시뻘건 집잖아요. 네, TV조선.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네. 특히 지금 이게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이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굉장히 관심이고 일단은 보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협위원장 50명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대로 다 가지는 않을 테고 또 거의 또 한동훈 후보 지지는 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표가 결집이 또 이루어질 거고 이게 굉장히 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데이터 분석하는 배종찬 소장은 감을 잡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특정 후보를 누굴 지지하고 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지지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김문수, 한동훈 한 6대4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내부에서 탄핵 반대 대 탄핵 찬성의 지금 비율이 한 6대4 정도 많았을 때는 한 7대3 더 많았을 때는 한 8대2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로서는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홍준표 표도 김문수한테 가 있는 거고 한덕수 표도 가 있는 거고 뭐 을지문덕에서 지금 이 막 김문수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홍준표 전 후보가 된소리를 맞은 거고 거기다가 그런 멘붕 상태에서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전술핵요? 어디에 설치하죠? 앞집입니까? 뒷집입니까? 옆집입니까? 지하입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뭐 하기가 힘들죠. 자꾸 깐족거리네? 왜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진행이 된 것이니까 말려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준표 전 후보를 격침시키는 데는 한동훈 후보가 주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SNS로 막 돌직구를 독서를 날릴 때는 그 한동훈 후보는 다 쟁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밑줄 쳐서 다 형광펜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요렇게 나중에 때가 될 때 대응을 할 거야. 그 이제 페이지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뭐 SNS에 가서도 이것도 조회수가 뭐 1,000만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제 좀 완화된 유연한 전략도 쓰는 거예요. 정성호 효과를 통해서 또 일부러 뭐 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한테 올렸더구만 샵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봐도 좀 짜증이 날 수 있겠네요. 뭐 이래서 그걸 지금까지 또 몰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인데 한동훈 후보에서 아까 뭐 누가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잖아요. 한동훈 지지자분이. 그래서 네. 지금 시간은 얼마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밤에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이 검사로서 정말 대한 조선 제일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검입니다. 검인 줄 알았네. 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뭔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걸 하나 빵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정도면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격침할 수도 있겠네. 뭔가 이런 게 오늘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하나가 나야 되지. 김문수를 이기려고 작정하면 못 이겨요. 이재명을 이기려고 오늘 한동훈 후보가 작정을 하면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거 어디 가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전략이 아니에요. 다 유료예요. 다는데 지금 하여튼 TV조선 나오니까 무료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표와 안철수 의원의 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중요한 거고. 아니 그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고. 홍은 김으로 가고 안은 뭐 얼마 없잖아요. 중요한 거고. 한동훈 후보는 그거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료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파격적인 뭔가 오늘 토론회에서 그것도 전반부에 끄집어내야 돼요. 전반부에 시작하자 한 10분경에 TV조선 오늘 윤정호 본부장이 진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할 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렇게 해서 그걸 탁 터뜨리면은 윤앵커면 대한민국의 간판 앵커 유병수 윤정호 앵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정호 앵커의 눈이 거의 동공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사안을 터뜨려야 돼요. 네. 그게 있으면은 승산이 있는 거고 막판 그게 없으면은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한동훈 후보는 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또 당원들과 그 뭐죠?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가 토론회 초반에 딱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 그 부분들을 유병생과 잘 아시죠. 한동훈 후보가 잘 캐치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려는 전략보다는 그거는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안 쓸 거려고 저는 보여지고 예.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런 그렇죠. 부분은 전략적으로 아주 잘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는 너그러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막 꼬치꼬치 해먹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건 약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전략이 가지고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게 여론조사가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부터 돌아가나요? 토요일부터 돌아가나요? 그래서 5월 2일 날 전당대, 5월 3일 날, 5월 2일까지 해서 5월 3일 날 후보가 선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저희가 지금 한 후보가 출연이 확정인가요? 확정이 돼 있는데 그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죠. 일단 그게 중요하네요.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또 뭐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날이 아마 이 TV조선 강펀치 출연이 매우 중요한 출연이네요. 네. 그러니까 몇 번 이게 당 일정이 계속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공지가 됐다가 수정이 되고 공지가 됐다가 수정이 되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럼요. 뭐 지키도록 하겠죠. 아니 한동훈 후보는 그러겠죠. 제가 안 지키려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바쁘죠. 많이 바쁘죠. 이게 SNL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만 줘야 되나요? 뭐 이게.
천만주에 안 되죠. 그 라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우깡도 먹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올 때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소프트한 질문을 물어보면서 새우깡은 오리지널을 좋아하느냐, 매운 새우깡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먹태형이냐. 아니, 그걸로 이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아니, 먹태 좋아해요. 분석을 할 때. 먹태깡도 좋아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쌀 새우깡을 좋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모르죠. 입맛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쌀은 조금 약간 고개 입안에서 간질거림이 있어요. 쌀이. 또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 살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종류의 대화는 안 나눠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근해지세요. 네. 예? 아니야, 농담이야. 뭐 지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이 대도, 이 자대도 넓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이상민 전 의원도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은 일단 경선대로 후보가 확정이 될 거고요. 이제 장 외에 있는 한덕수 총리 문제도 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문제도 있고 일단은 단일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그렇죠. 뭐 부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죠. 단일화 이야기를 거부할 수가 없는 태제가 돼 있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단일화 일정인데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 토론회가 휴일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고 나서 5일, 6일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대체로 저는 한 8일 정도의 양자 토론이 있을 거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에. 그러면은 9일, 10일 날 여론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이잖아요. 네. 그러면 11일 오전 10시에 발표, 단일화 결과 발표. 11시에 만약이라 그랬어요. 만약이라 그랬는데 또 자꾸 아니라고. 만약 한덕수가 이긴다면 단일화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 12시에 12시면 좀 점심시간이네. 지나서 2시에 후보자 등록. 그다음에 공식 운동, 선거 운동 시작.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침에 좀 모 인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저기 그 사무실 계약을 좀 준비 중인 것 같던데 보니까 5월 11일까지 쓰느냐, 5월 20일까지 쓰느냐, 요거 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돈은 다 빼줘요. 그러니까 5월 네. 11일까지 쓸까, 5월 20일까지 쓸까 이게 고민이. 지금 대하 빌딩에 방이 다 남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하 빌딩에 여러 개 지금 빈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단일화를 5월 12일까지 할 것이냐, 5월 20일 그 투표용지 인쇄까지 갈 것이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아니 그거는 거지. 무조건 하고 입당을 해야 돼요. 입당을 입당은 해야 최대한 늦출 것 같던데요. 아니야, 입당을 늦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입당을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야. 제가 전에도 우리 방송 나와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서울대법대 검사 잊어야 된다. 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도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이걸 자꾸 경기고등학교 스타일로 서울대 경제학과 스타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나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직돼요. 그 사고에서. 그래서 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경직되게 이게 무슨 교과서 하듯이 하면은 그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 난 더 이상 이제 경기고등학교 아니야. 난 서울대 경제학과가 아니야.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지금 열어놔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것저것 가리고 난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것도 못 먹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